여러분들의 소중한 짜파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시간. 뜨악! 쓸데없는 짜파지식! 세계 역사편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짜파지식. 옛 로마에는 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 직업이 있었다. 주무청소부, 매춘부, 버튜버. 아직 여러분들 안 나왔네요. 이거 안다고? 알아도 모른 척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는 제가 슬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자면 닭 울음소리로 시간을 알리던 지갑이 있었습니다. 뜨악! 빨리 뜨악 하십시오. 여러분들 채팅만 봐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진짜 뜨악이디요. 닭이 만약에 늦게 울면 어떻게 될까요? 다같이 지각해도 오케이. 다같이 지각해도 오케이입니다. 레나님 진짜 뜨악이죠. 그런데 직업의 로마식 이름은 무엇인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리쇼퍼파시나마 이거입니다. 어느 로마인가요? 동로마인가요? 서로마인가요? 그거 모릅니다. 그거는 로마 왕국 시기인가요? 로마 공화국 시기인가요? 모른다고요. 이 개같은 놈아. 아 역사쌤 오셨잖아. 너네 때문에. 현대에는 새벽에 앙앙 울면서 똥 싸면서 돈 버는 직업도 있더라. 그건 전데요. 어제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어제 게임하다가 너무 못해가지고 울었어요. 내가 나도 속상하다고 청산당하는 거 싫다고. 그때 울면서 하면 안 되잖아. 게임인데. 근데 똥은 마려워가지고 똥 마렵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울면서 화장실 좀요 하면서 화장실 가서 핸드폰으로 들어왔음. 나는 쉬싸고 올 거야. 쉬싸고 이 가짜는 눈물 좀 닦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똥 싸면서 돈 버네. 근데 누가 자꾸 새벽에 흑흑 풍덩 이딴 거 쳐보내가지고 새벽에 볼까? 흑흑 풍덩 고맙다 풍덩 볼까? 이 쇼발 덩싸기 상. 야 그리고 나 너네 다 봤는데 왜 흐흐흐 풍덩 이거 아니었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상하잖아 사람이. 이상하다고 사람이. 아 그럼 어떻게 말하냐고. 이게 진짜 자팍지식이네. 크크크. 옛날에는 닭 울음소리로 낮과 밤을 구분했던 적이 있었다. 정말 대단하죠? 아 다시 보기 봐야겠네. 크크 풍덩.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중국 황실 침대다리가 둥글거나 동물 발 모양인 이유는 땡땡 때문이다. 취향 때문이다. 그렇긴 한데요. 꼴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는 보여드려야겠어요. 귀신 때문입니다. 빨리 뜨악하십시오. 뭐 하는데 빨리 뜨악해야지. 여러분들 상당히 놀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놀란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악령이 모서리에 숨어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 다리가 동그랗고 이게 동물 모양이고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아서 뭐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 나왔어요. 왜 친구 침대 다리는 둥근지? 이러시면 그건 설명을 딱 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꼬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중국 황실 침대에서 우리 재밌는 걸 해보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자 자빠뜨리는 지식이라 이거. 그렇지 자빠뜨리지. 이거 이런 거 얘기하면 자빠지지 그냥 아주. 진짜 나만 믿어 제발. 저 소개팅 여인데요.
하나라 황실인가요? 상나라인가요? 지랄하지 마. 네 역사쌤이잖아. 진나라 네가 무슨 소개팅녀야. 네 역사쌤이잖아.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자파 지식을 알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 어쨌든 밖에 나가서 우연히 중국 황실 침대를 봤어요. 우연히. 그러면은 이거 보고 뭐야. 중국 황실 침대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딱 쓱 그러면 쳐다보겠지? 여러분들을? 뭐지? 하고 보겠지. 그러면 중국 황실에서는 귀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서리에 이렇게 동글게 만들거든요.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그거지. 그러면서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제가 잘 아는 중국 침대 동근 곳 아는데 하면서 이제 이러면 아니라고! 이거 무조건이라고. 다음 문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다음. 뭐야. 프랑스에는 땡땡땡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공개되면 뜨악해야 됩니다. 프랑스에는 바게트 길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네, 진짜입니다. 다들 놀라신 것 같네요. 이번에도 역시.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1780년부터 1799년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 후에 자유와 평등의 상징으로 여러분들 이 바게트 길이랑 가격을 통일하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바게트. 이거 바게트 악입니다. 뒤지게 긴 바게트를 만들어서 프랑스 국경을 침범하면 불법인가요? 저런 이상한 법이나 몰라 나도. 근데 만약에 프랑스 옆 나라에 가서 바게트를 만들어서 국경을 침범하면 그거는 무조건 징역입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프랑스 국경 걸쳐서 만들면은 그것도 끌려가겠지요. 2024년 5월 프랑스 파리 외곽 시렌에서 제방사 12명이 140.53m 길이의 바게트를 구워 세계 최장 바게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구속 당하겠는걸?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프랑스? 뭔가 나 프랑스 안 갈래. 나 프랑스 안 갈래요. 잘 오면 내가 만든 건 바게장 다 머리 아프니까. 고대 그리스에는 땡땡땡땡을 처벌하는 법이 있다. 땀땀땀. 달콤한 나를 왜 처벌하냐고. 나를 왜 처벌하냐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공개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게으른 어부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 것을 처벌하는 법이. 고대 그리스에는 게으른 어부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은 놀란 가슴을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는 없는데요. 낚시해볼까? 귀찮은데. 패대기 성공. 이러면 처벌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귀찮아서 바다에 판자를 던져서 물고기를 기절시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노력 없이 일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게으른 어부 처벌법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왜 게으른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 물고기로 판자를 치면 몰라. 그럼 고대 로마에서 물고기로 물고기로 판자를 치면 물고기가 모르겠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코는 땡땡땡땡으로 생겼다. 바이든의 지시로 생겼다. 바게트로 생겼다. 한자로 쳐서 차로 쳐서 아닙니다. 땡땡땡. 아이스크림 코는 접시 부족 사태로 생겼다. 접시 부족이 접시 부족하게 한 접시 부족이 어떤 부족인 게 아니고요. 저 접시 부족원인데요. 우리 부족장이 만든 거 맞습니다. 닥쳐 이 접시 부족아. 꺼져. 1904년 미국 세계박람회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던 맨체스 씨. 컵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팔다가 컵이 다 떨어진 걸 발견하게 되는데 절망에 빠진 맨체스 씨. 와플 팝니다. 그릇까지 큰 와플 팝니다. 쓱. 맨체스 씨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실례지만 와플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팔게 됐다고 합니다. 콘 아이스크림을. 시리아 상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 맨체스 씨한테 박수를. 아이스크림 콘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영국 국기를 쓰는 부족이 접시 부족. 아니라고. 접시 부족이 아니고 접시가 없어서. 이 그릇이 없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콘을 담는 그릇이 없어서 옆에 있는 시리아 상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와플로 그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얹어가지고 팔다는 거잖아. 일단 접시 부족은 언제 망했냐고. 접시 부족 망한 거 내한테 왜 물어보냐고. 접시 부족 지분 내놔. 그만! 자, 다음. 놀이터 모래는 땡땡이 아닌 땡땡 때문에 도입했다. 안전 아닌 동전 때문에 도입했다. 뭔 말이야? 동전 주우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안전이 아닌 땡땡 때문에 도입했다. 접시 부족 때문에 도입했다. 접시 부족. 그 썩을 접시 부족인가 뭔가 니들나 알라고. 난 알고 싶지 않다고. 접시 부족이랑 행복하게 잘 사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악 미리 올려놓으세요, 여러분들. 뜨악. 놀이터 모래는 때문에 도입했다. 의외로 안전이 아닌 두뇌 발달 때문에 도입했다. 사람이 모래가 남았어. 여러분들, 놀이터 모래는 19세기 독일 교육가들이 아이들이 촉감 형태 감각을 키우게 모래 놀이터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모래로 촉감 교육을 시키자. 모래 놀이터에서는 애들이 지능이 30점 높다. 이렇게. 저는 모래 놀이터 출신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능 30, 저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달콤내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요즘 MZ들은 라떼보다 멍청하다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라떼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모래 맛을 몰라, 젊은 애들은. 옳은 상태라는 거냐? 아닙니다. 저 똑똑합니다. 19세기 이론이 틀렸다는 게 개 같은 놈들. 개 같은 놈들. 아니라고! 자, 여러분, 다음 잡밥 지식입니다. 고대 중국에는 땡땡땡땡땡땡땡땡땡 고분이 있었다. 성고분이 있었다. 미친. 이게 뭐야? 성고분이 있었다. 틀렸습니다. 고대 중국에는 여러분 음악 고문이 있었습니다. 뜨악해 빨리 얘들아. 뜨악. 저건 현대 한국에도 있는데. 아씨, 너도 뜨악해 빨리. 뭘 현대 한국이야. 여러분들 다들 놀라신 것 같아요. 채팅창을 보니까. 저런 거 제가 이제 방송 중에 갑자기 이제 기습으로 부르는 노래들인데요. 우리의 에피소드가 My Love 다시 사랑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현대 대한민국에는 네 핸드폰만 보이는 거야. 라라라라라. 이런 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어떤 느낌으로 고분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음악 고문 초식인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서운 음악으로 겁을 주고, 두 번째는 슬픈 노래 들려줘서 죄책감을 들게 만들고, 저게 무슨 종이랑 북 존나게 연타하는 것도 있었다고 하네요. 야, 근데 이거 조금 빠가사리 같은 게, 이 새끼만 고문당하는 게 아니고 북이랑 종 치는 애들도 좀 같이 고문당하는 거 아니에요? 필이 부는 애는 자체 고문이냐고. 얘는 뭐야, 뭔 죄야? 근데 레나님 종이를 지은 게 연타한다고 시끄럽나요? 저 때는 북이 종이었나? 아니, 바보야! 종이! 페이퍼가 아니고 바보야, 벨! 아이, 바보 녀석아! 볼까? 아무튼 뭐 음악 고문은 신기하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노래 불러주는 거 고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반응이 왜 이러지? 다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에서 땡땡이 땡땡보다 안전했다. 아는 사람도 있다. 중세 유럽에서 맥주가 물보다 안전했다. 지금도 맥주가 안전하다고요? 그거는 그냥 네가 맥주를 좋아하는 거고, 씹새끼야. 중세 유럽에는 맥주를 실제로 많이 마셨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때는 이제 물이 되게 오염되고 석회질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염된 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오염된 물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끓이면 살균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사실은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를 마시자.
이제 맥알을 발효해서 만드는 맥주가 물보다 더 안전해서 맥주를 마시자고 마실 수 있는 것 중에 맥알을 발효해서 만든 맥주를 마시는 걸로 해서 맥주가 최고야!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 여러분 잡박 지식입니다. 1500년대 중세 유럽 땡땡땡이 법에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66cm 아닙니다. 66cm 바게트가 중죄기는데 아닙니다. 게으른 어부가 그거는 로마입니다. 로마. 응. 중세 유럽 쥐새끼가 법에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으악! 1500년대 프랑스 오른 지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쥐의 죄명은 곡식을 훔쳐먹은 죄입니다. 소환장을 이렇게 발급을 하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과연 쥐는 어떻게 했을까요? 피고인 발언이 있겠습니다. 찍찍찍찍찍찍찍. 진짜 1500년대 중세 유럽은 저 이거보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쥐들이 출석을 안 하게 됩니다. 변호사만 온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변론하십시오, 변호사. 쥐가 멀리 살고 있고 길도 위험해서 고양이한테 위협받으니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내용입니다. 오케이, 인정. 변호사 우승. 축하해요. 이게 약간 시대상을 알아야 되는데요. 중세 유럽 약간 시대상이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방식의 교리가 있었대. 사회의 어떤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한 거야. 그때는. 쥐도 고소하고 봐주는 세상에 바게트 좀 길게 만들었다고 처벌한다고. 그러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돼지가 사람을 해치거나 죽인 일이 많아서 돼지가 교수형 당한 사례도 있음. 돼지한테 죄명 읽어주고 옷 입히고 처형 집행한 사례가 있대요. 실제 기록에 있대. 쥐는 도망갔는데 돼지 식구는 쥐는 아예 출석을 안 했잖아. 개웃겨. 제 마지막 잡박 지식인데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채소는 개 말도 안 되는 땡땡이었대. 뭘까요? 웃긴 거면 개 웃긴 게 아니고 쥐 웃긴 거지. 개 말도 안 되는 오이였습니다. 진짜 이해 못하겠다. 고대 이집트 지금부터 전 싫어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석판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석판은 고대 이집트의 유물로 이 초록 그림이 오이를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이거 그 제사상에 오이를 올리기도 하고 오이 모형을 무덤에다 같이 넣기도 할 정도로 좋아했대요. 진짜 존나 이해 안 가. 야, 너가 진짜 오이 잘하는 집을 못 가봐서 그래. 뭔데 오이 잘하는 집 너나 하라고 너나. 여러분들이랑 살펴봤던 이 잡박 지식 10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상 끝. 세계 역사 잡박 지식 10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준 게 이상 끝입니다요. 그러면 오늘로 뜨악! 레나의 잡박 지식 많이 기대해주세요.